안녕하세요, 한창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혼 사유는 있어도 이별 사유는 없다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이혼 변호사의 전혀 다른 두 가지 역할입니다. 일단은 혼인기간이 있고요. 혼인기간이 있고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혼인의 영역이 있고 이혼의 영역이 있고 이 사이에는 큰 선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혼으로 넘어오신다. 일반적으로는 이혼 변호사가 많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두 분 다 이혼의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때는 좀 이렇게 계산적인 정산을 하는 거예요. 혼인기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 때는 좀 비계산적이죠. 비계산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살 때는 그래 살지만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는 누가 잘했다, 뭐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위자료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재산에 대해서도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는 깔끔하게 누가 기여를 했는지를 따져가지고 나눠야 된다. 그 다음에 자녀도 뭐 양육권을 누가 가져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양육비를 얼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이제 정산,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헤어지는 마당에는요. 하지만 혼인의 영역은 어때요? 혼인 같이 살면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좋은 혼인이라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혼인이 이혼에 가까워지는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미 이혼 단계에 넘어왔을 때는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혼 변호사는 대부분 이렇게 계산을 해드리고 위자료를 받아들이고 재산 분할을 뭐 방어하든지 받아오고 이런 역할을 많이 수행하는 게 맞는데, 이제 다른 역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자, A와 B가 이혼을 하는데요. A는 이혼을 원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A의 변호사는 뭐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이혼하자,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위자료 내놔라, 재산 분할 내놔라 하면 되는데, 자, 제가 B의 변호사라는데 B의 변호사는 이혼을 원치를 않아요. B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이 이혼의 영역에서 A를 데리고 혼인의 영역으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민법 뭐 840조에 있는 이혼 사유 뭐 1호에서 6호까지 부정행위, 한 대우 등등등은 결국에는 이혼 사유잖아요. 민법상 이혼 사유는 사실은 이혼의 영역에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혼의 영역에 있는 A가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주장하고 거기에 증거도 내고 위자료 달라, 그리고 이혼 또 시켜달라 주장하는 거죠. 근데 B는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A를 데리고 다시 혼인의 영역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B는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의 영역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의 변호사라든지 내지는 A, B 둘 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혼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데, 제가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 B의 변호사가 된다면 이거는 이 영역처럼 행동했다가는 그냥 이혼이 거의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큰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그림까지 그려드리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 B의 역할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와가지고 이혼 사유를 거론하면서 내가 귀책 배우자가 아니니까 이혼을 기각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혼 사유는 이혼의 영역에서 통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법리적으로 이혼을 기각시킬 수 있는 거는 분명하게 있죠. B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A가 바람을 폈어. 그래서 A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실하게 들고 있다면 기각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B의 입장에서 그냥 법리적으로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게 아니고 A를, 그죠? 혼인의 영역으로 다시 데려와 가지고 혼인 관계를 정말로 지속하고 싶다면, 이 이혼 소송 자체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있을 때는 이혼 사유를 거론하면서 기각을 시킬 수가 있겠으나, B는 그럼 만족을 해요?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B는 그냥 형식상 기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A를 혼인의 영역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의 여러 사유 중에서 이혼을 원하는 쪽이 이렇게 바람이 났다거나 다른 이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시 혼인의 영역으로 이 사람이 돌아올 확률이 매우 매우 낮습니다. 너무도 힘든 싸움이 되실 거예요. 배우자가 바람났는데 자기가 이혼을 하자고 해. 근데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거는 법리적으로 판결에서는 이혼을 기각시키기가 수월하지만 실질적으로 A를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들기에는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B가 아무리 노력해도 A는 이미 제가 눈이 돌아갔다고 표현을 할게요. 이성 문제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눈이 돌아갑니다, 사람이. 그리고 B가 막 이혼을 거부하고 내지는 하지 말라고 막 상간소송 걸어주고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A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돌아가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이 상간자와 거의 이 둘은 어떻게 되냐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때요? 말리고 반대하면 더 애틋해지고 더 깊어지고 자기들의 사랑이 너무 그래지고 해서 안 돌아온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가능성은 A와 상간자가 자기들끼리의 문제로 깨져버렸다. 그럼 A가 갈 데가 없네. 근데 B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네.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는 있겠으나 이럴 가능성은 100% 중에 3%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97%는 이렇게 이성이 있어버리면 실질적으로 돌아오긴 어렵다. 이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기각은 시키기는 증거만 있다면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A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잡고 있는 경우 외에 나머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혼 사유를 거론하면서 법리적으로 이혼을 기각시키겠다는 건 가능성이 일단 낮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혼 사유가 정해져는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이 파탄주의에 가깝게 다 와버렸기 때문에 한쪽에서 어떠한 사유든 간에 이혼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가정법원에서 한 1년, 6개월에서 한 1년에 가까운 시간은 줍니다만은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이혼 소송의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한쪽에서 끝까지 나는 이혼을 이혼 사유가 세든 약하든 간에 끝까지 나는 이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버리면 법원에서는 이미 1년 동안 떨어져 있었고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고 파탄되었고 A가 주장하는 약한 이혼 사유를 거론하면서 그냥 이혼을 시켜줘 버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B가 이제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혼을 기각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소송을 시작하신다면 판사를 통해서 법리를 통해서 이거를 기각시킨다 이런 관점이 잡히시는 게 별로 안 좋다. 이혼 사유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혼의 영역이다.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부부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여기 A, B가 있었는데 A가 이 영역으로 가가지고 지금 이혼하자고 소장까지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소장까지 보낸 단계로 왔잖아요. 그러면 A, B 부부 간에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관계 회복을 실질적으로 해서 A를 데려오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혼인관계를 이혼을 원하지 않고 관계 회복을 원하는 B를 제가 변호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 이혼 영역에서 변호할 때와 180도 다른 태도로 해요. 이 영역에서는 어때요? 다 계산돼야 되고 내 불리한 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렇게 싸운다면 이 영역에서는 상대방이 증거가 없어도 내 불리한 이야기를 필요하다면 꺼내 가면서도까지 상대방의 실질적인 나와 이혼을 원하는 실질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실질적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 뭐냐면 A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A는 평소에 막 과소비를 했어. 과소비를 했지만 B가 벌이를 하는데 A는 과소비를 했어. 그런데 어느 날 B가 와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과소비해? 앞으로는 돈 관리 내가 하고 당신은 딱 내가 용돈 50만 원만 딱 줄 테니까 앞으로는 그걸로 살아.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혼 영역에서 누가 맞냐 그러냐 영역에서는 과소비를 한 거 A잖아. A가 잘못했잖아. B가 크게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혼 사유는 있지만 이별 사유는 없다. 누가 A의 마음에서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지만 이때까지 그래도 B가 내가 과소비하는 것도 좀 눈 감아주고 하니까 내가 살았는데 갑자기 빡빡하게 굴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하고 딱 50만 원으로만 살아 이래버리니까 나는 이제 안 살고 싶다 이 말이야. 안 살고 싶다는 A의 마음은 뭐 여기 이혼 사유 민법 840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A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B를 상담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부부가 아니고 연인 사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연인 사이인데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나랑 헤어지고 싶대. 그럼 나도 헤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딱 계산해버리면 되는데 나는 안 헤어지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지자고 하는데 그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왜 헤어지자고 하냐? 네가 헤어지자고 한 사유는 논리적으로 부당하고 네가 과소비해놓고 틀려놓고 왜 네가 헤어지자고 해? 이혼 사유에 해당이 돼 안 돼? 하면은 갑자기 남자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가 다시 너랑 연인 사이를 이어갈게 해요. 더 학을 띠고 도망가요. 더 학을 띠고 도망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연인 사이처럼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낫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형식에 매이지 않는다. 이런 이혼 사유 뭐 이런 거 매이지 않고 A는 소장에다가는 형식을 맞춰야 되는 거야. A는 이혼하고 싶잖아. 그럼 이혼 영역에 가 있잖아요. A는. 그러니까 자기는 소장에다가 이혼 사유를 민법 840조 몇 조 몇 항 주장하면서 소장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장에 써진 내용이 실제로 A가 원하는 이혼을 하고자 청구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B를 변호하면은 거의 약간 부부 상담사처럼 실질적인 부부의 문제점이 뭔지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힘든 게 뭐냐면 일단 B가 실질적으로 A가 뭐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힘듭니다. 형식적 사유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도대체 나는 이때까지 잘 살았는데 A가 왜 갑자기 이혼하자는지 나는 모르겠다 야. 그래 버리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 연인 사이가 있는데 연인 한쪽에서 헤어지자고 하는데 도대체 저 남자가 왜 헤어지자고 하는지 내가 짐작도 안 간다. 어떻게 잘 잡겠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A 입장에서 이별의 사유가 없다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냥 별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만나고 있는데 그 헤어질 때 뭐 대단한 사유가 있어서 헤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만나다 보니까 뭐 그냥 아닌 것 같아, 난. 이래버리면 이렇게 특별한, 예를 들어서 뭐 B가 열받아가지고 A를 한 대 때렸다든지 그래가지고 A가 열받아서 이혼 소장을 보냈다. 그럼 본질적인 사유가, 형식적 사유도 그렇지만 본질적 사유가 명백하죠. 열받아가지고 팍 한 대 때리니까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이혼 소장을 보냈으면 B가 넙죽 엎드려서 다시는 안 할게,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은 관계 회복 여지가 생길 수가 있죠. 하지만은 A가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내지는 B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도 본질적 이유가 안 나온다 하면 이게 관계 회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유가 없어 버리면은 더 어렵다. 하지만은 B를 변호할 때는 항상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혼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혼 영역 와가지고 재산 분할이 어떻다, 뭐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위자료 받아야 된다, 뭐 양육권 어떻게 해야 된다 다투는 거는 오히려 간명하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한 만큼 성과가 나오거든요.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딱 이게 예측 가능성도 높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영역에서 이제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A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론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A가 소를 취하고 가출했던 A가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소 취하해서 잘 끝나는 케이스도 많지만은 끝까지 해봐도 A는 이혼을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에 이혼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호사가 날고 키워도 A의 마음을 장담은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최대한 B가 지금 이 상황에 와가지고 대부분 이혼 상담을 잘못해가지고 망치는 경우는 전부 다 여기로 가요. 그래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A의 본질적인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은 전혀 없이 A가 주장한 소장 내용에서 이혼 사유가 옳다 그르다 맞다 아니다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회복 가능성이 있었던 부부조차도 회복 가능성은 물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의 입장에서는 이런 본질적인 영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이제 부부가 서로 다른 영역에 있을 때, B는 혼인의 영역, A는 이혼의 영역에 있을 때, 조금 회복하기가 어려운 케이스가 아까 이성 문제가 걸렸을 때가 그렇다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돈 문제예요. B 명의로 재산이 많다거나 해서 A가 이미 계산기가 다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래가지고 재산 분할을 어떻게 받고, 남은 평생은 내가 영감 잔소리 안 듣고, 살겠다는 계산이 다 돼버렸으면, B가 이게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명의라도 돌려준다든지, A가 생각하는 그런 계산의 영역에서 문제도 좀 해결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돈 문제, 이성 문제가 걸려버리면, 이미 돈 문제, 이성 문제를 가지고 이혼의 영역으로 한쪽이 가버리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B의 영역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혼 소장은 받았지만 이혼을 진짜로 원하지 않고 A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혼 사유, 민법 이혼 사유에 매이지 마시고 본질적인 이별 사유를 찾아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된다.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